휴가 뭐 있나요? 풀장, 치킨, 맥주, 갈비, 소주. 해수욕장, 치킨, 맥주회, 소주. 드라이브, 물회, 소주.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어른은 노동의 연장이네요. 오늘 민소. 휴가 복귀 신고합니다. 오늘 민소 현석훈 기자입니다. 팟빵의 요거트님 108번뇌님 휴가 신고 아는데 괜히 한번 기웃거리게 되네요. 습관이 무섭지요. 재밌게 놀다 오셔서 신나게 방송해 주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집이 제주도라서요. 남들처럼 제주도에 여행 가는 그런 설레임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면서 한라산 소주 2병을 사고 마시고 그렇습니다. 한라산이 원산지는 싸구나 이런 느낌 받으면서요. 한라산이 일반 소주보다 도수가 조금 높아요. 21도입니다. 요즘은 녹색병들 보통 19도, 18.5도 정도죠.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제가 떠날 때가요. 제가 수요일날 출발했거든요. 서울이 한참 38도, 39도 찍을 때요. 제주는 한 32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에어컨도 안 켜고 바로 잤습니다. 물론 여름이니까 기본 더위는 했는데요. 생각보다 별로 타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비도 조금 오고 말이죠. 요거트님이셨죠? 예멘 얘기 좀 알아봐 달라고요. 숙제해 왔습니다.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일단 저도 기자고요. 저도 가끔 취재라는 걸 합니다. 안 할 것 같지만요. 정보 보고도 하고요. 오늘은 광고 먼저 쏘고요. 밀린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죠. 오늘 민소 8월 6일 방송입니다. 83회차. 84회차인가요? 잠깐만요. 깜짝 놀랐습니다. 83회차가 맞네요.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렌트카 얘기부터 할게요. 아니 세상에 무슨 렌트카가 모닝이 8만원입니다. 이게 아무리 극성수기라고 해도 그렇지 정말 그래서 아예 택시를 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싸게 먹힐 것 같아서요.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소. 제주도에 렌트카 업체들 정말 많거든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11번가로 그런 쿠팡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찾아보시고요. 아무거나 잡으세요. 담합이라고 하면 담합이고요. 시가, 시세라고 하면 시세입니다. 대충 비슷해요. 많이 차이 나봐요. 5,000원 안팎일 거예요. 그리고 차를 고르실 때요. 꼭 자차보험을 넣으세요. 꼭 반드시 꼭 넣으십시오. 얼마 차이 안 해요. 한 5,000원 차이 안 납니다.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나는 길을 잘 아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보험을 안 넣기 쉬운데요. 반드시 꼭 자차보험 넣으십시오. 제주도 다니다 보면요. 저는 운전하면서 일단 히읗자 들어가 있는 차들은 무조건 피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달리다가 말 구경한다고 강제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가, 노래 부른다고 전방주 시태만에
길 잘 모른다고 중앙선에서 슉슉 불법 유턴을 하질 않는가? 수도 없어요. 네. 일단 여행 오면은 좀 사람이 샵된다 그러나요? 조금 뽕 맞은 것처럼 약간 좀 기분이 아주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운전들 참 터프하게 합니다. 너무 천천히 가서 아예 뒤에 줄 세우기를 시전하기도 하죠. 그 난립하는 렌트카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사고가 발생하면 차를 운행 못 하잖아요. 만약에 보험에 들지 않으셨다면 차 수리비가 끝날 때까지 렌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또 있는데,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 잘 못하는 것과 별개로 저쪽이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와서 들이받아 버리거든요. 아시다시피 100대 빵 나오는 사고 없습니다. 재수없이 5대5라도 나올 치면 돈 몇백 깨지는 거 1도 아니에요. 저도 렌터카 몰다가요 한 700 해먹은 적 있어요. 네. 그래서요 차 고르실 때 자차 보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모닝 하루 38,000원 자차 포함, 모닝 하루 33,000원 자차 불포함,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싸지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 아끼지 마시고요. 꼭 보험 드세요. 몇천 원 아끼다가 정말 통장에 개 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민소. 렌트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요, 너무 비싸잖아요. 하루 8만 원이면 택시를 타도 그것보단 싸겠어요. 렌트카 말고요, 차 하나 빌려가지고 운전자 보험 추가해서 끌고 다녔네요. 이것도 또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꿀팁 아니겠습니까? 남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시게 되면요, 일단 전화해서 보험을 넣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본인한테요. 네, 보험 가입자. 뭐 대충 35세 누구나 이틀이나 3일 이렇게 청약 넣으시면 되고요. 보통 하루에 2,3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일날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꿀팁인데, 이게 그 0시부터 자정부터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 전화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하루 전에는 꼭 전화하셔가지고요, 보험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택시를 tas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면 이것저것 제가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고향 돌아가는 소식도 궁금하고, 또 택시기사들이 또 이런 그 저작거리 소문들 굉장히 잘 아시거든요. 네. 중국 관광객들 어찌하고 있냐 물었더니요, 사드 이후로 안 들어온다고요.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어쩐지 중국인들이 훅 안 보인다 했었습니다. 보통요 대형마트 뭐 있잖아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데 4층 5층 정도 뭐 대충 꼭대기 언저리에 안마의자 체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 꼭 보면 중국 사람들이요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골골골골골골 하고 있었거든요. 전 그게 왜 그렇게 꼴 보기 싫든지 어쨌든 뭐 의자 벤치 전부 중국 사람. 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중국 관광객들 네,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신에 한국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섬나라가 수용 인원이 있거든요. 이게 크루즈로 막 사람 푸지 않으면요 어찌어찌 공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주에 이 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지금도 사실 똥물을 정화하지 못해서 정화하지도 않고 그냥 바다로 내뿜고 있는 현실인데, 이 공항이 웬 말입니까? 이게요 서울 제주 노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정확한 시간이요 5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이륙과 착륙을 합니다. 대단하지요. 네. 대충 비행기 하나에 300명씩만 잡아도 대체 몇 명입니까? 예. 어쨌든요 중국 관광객들 대신에 내국인으로 채워진다는 건 무척 좋은 것 같긴 해요. 일단 질이 올라가니까요. 네. 너무 낯선 곳이 돼버렸어요. 제주도가요. 난개발도 그렇고 말이죠. 작년에 제주에 버스 중앙차로가 생겼는데요. 서울도 그랬습니다만 한 차례 홍역을 겪게 되죠. 제주도는 보통 한 가구에 차가 석 대, 두 대 뭐 이래요. 과소비는 아니고요. 워낙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정말 불편해서 어디 다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차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한번 손보긴 해야 됐었는데 차가 많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 과수원 다닐 트럭 하나, 아빠 차 하나, 그리고 엄마와 애들 차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극성수기에 제주공항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보통 집에 택시로 가는데요. 한 5,000원 들이면 가거든요. 가까운 거리. 공항을 딱 빠져나왔는데 세상에 택시 줄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의 공항 한 반 바퀴를 돌았나 싶게요. 이게 말로 묘사가 좀 그런데 택시 승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변을 한 바퀴를 거의 돌았더라고요. 아마 기다렸으면
한 3시간? 네. 아,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네. 타향살이 거의 20년 넘어가는데 네이버 어플 키고요. 집에 가는 길 찾고 버스 노선 파악하고 버스를 탔어요. 생각보다 버스 노선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도요, 혹시 제주 가실 일 있으시면요, 택시 줄이 길거든 네이버 검색 찬스 쓰시고요, 알려주는 대로 버스 타서 일단 공항을 빠져나가신 다음에 택시를 잡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건 현지인들 치트키인데요. 보통 도착이 1등, 출발이 2등이잖아요. 공항 구조가요. 2층에 올라가셔가지고 카카오 택시 부르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현지인들 꿀팁이에요. 네. 오늘 민소. 휴가 뒷얘기가 참 많았네요. 아까 중국 관광객 여쭤봤던 기사님께 물었어요. 예멘 난민은 어찌 돼갑니까? 그랬더니요, 한숨을 아주 길게 쉬면서, 기자 양반, 내가 방금 기자 양반 태우기 전에 예멘 난민을 태웠어, 이러시는 거예요. 난민인지 어찌 아시나요? 했더니 제주도의 아랍인들처럼 생긴 사람은 전부 예멘 사람이라는 거죠.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아랍 사람 보기 쉽지 않거든요. 말이 걸작입니다. 마사지 샵에서 나오는 걸 호텔에 데려다 줬다고요.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냐고요. 심지어 신용카드를 쓰는데 그걸 어찌 난민으로 봐야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네. 아,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좀 부유한 난민인가요? 근데 참 난민 한 명 한 명의 어떤 행동이 예멘 난민들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거 육지 사람들이 예멘 난민들 제주도에 묶어놓는 것도 알겠는데 왜 하필 제주도냐고. 다른 지방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냐고. 서울 넓고 인천 넓잖아. 왜 제주도야? 왜? 막 이러십니다. 네. 그런 거죠. 지역주의를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워낙 중국이다 어디다 해서 섬이 너무 많이 망가졌거든요. 일종의 그거에 대한 박탈감, 피로감 같은 거죠. 네. 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부유한 난민도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아닌 사람이 거의 99%겠죠. 저런 어떤 한 사람의 일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행동이 난민 전체를 욕먹게 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무궁화 하나짜리 호텔에 8명이 묵기도 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4개국어 하는 사람 고기잡이 배에 태웠다가 하루 만에 관두는 일, 이런 건 다반사고요. 제주 사회에서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통하고 안 해본 노동은 도저히 못하겠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노잣돈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이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좀 더 나은 인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멘 난민들,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요? 생각보다 짜증은 나지만 제주 사회가 그들을 품는 방식, 환대는 아니지만요,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4.3을 직간접적으로 겪어본 도민들,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언젠가 제주도의 폭설 때문에 제주공항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신제주 노용에 거주하시는 분들 손수 공항에 가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시기도 하고요. 먹을 거 나르고요. 뭐 그런 동네입니다. 제주도는요. 물론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아까 그 마사지 다녀온 예멘 난민 태웠던 택시기사분이 그래요. 무사우리 예전에 육지 사람들 오면 잘 뛰어시면 하루 강 재워주기도 하고 아내나 수광 경 못한 사람들 아닌데 양 무사양 못살게 구는지 모르고 쿠다게 무사우리만 그냥. 네. 무슨 뜻이냐면요. 네. 옛날에는 육지 사람 오면은 숙소 없으면 뭐 하루 그냥 재워주기도 했던 제주도인데 왜 계속 이러느냐, 뭐 이런 푸념이죠. 중국에 시달리고 예멘에 시달리고 원주민은 웁니다. 예멘 난민 소식 궁금하시면요, 추정 60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가락이 썩는데 알코올이 없어가지고 향수 뿌린다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로 넘어온 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8월 1일 방송분입니다. 오늘 민소. 8월 깁니다. 네, 휴가에서 에피소드들 몇 개 있는데요. 뭐 다뤄볼 만한 이 소재들도 있고요. 네, 종종 풀어놓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1일 일가 망해라 자유당. 우리 거친 노동신문 가져왔습니다. 비난받는 자유한국당의 철새 정치인들. 8월 6일자 노동신문인데요. 전해드릴게요. 19일 남조선 세계일보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패거리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내왔지만 그 대부분이 철새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김용태이다.
이자는 2016년 말 박근혜의 국정농락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범이라느니 처벌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이라느니 하며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선언하여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이자는 박근혜 탄핵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집권자와 그 일당이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맹약하기도 하였다. 탈당한 이후에도 말끝마다 비박계 의원들에게 자기 뒤를 따라 탈당할 것을 권유하면서 새누리당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국정농락 사건 공범자들이 축출되면 새누리당에 다시 가겠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친박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패하면 정치 무대에서 퇴장하며 다시 입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 후 간판만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달았을 뿐 친박 세력은 여전히 날쳐댔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박근혜 역도년이 축출된 것뿐이었다. 네, 참. 네, 참 말을. 연년 이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좀 약간 좀 꼰대 기질이 있죠. 네, 박근혜 역도년이 축출된 것뿐이었다. 하지만 김용태는 염치불문하고 언제 그랬까 싶게 한 해 만에 제 스스로 다시 역적당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다. 이자가 복당 이유에 대해 보수대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사실상 투항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언론의 평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홍철호 역시 자유한국당과 앙숙인 바른미래당의 전 대표 유승민의 제일 측근으로서 김용태와 함께 지난해 자유한국당에 기신기신 찾아들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준이라는 자는 참여정부 시기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먹은 후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었다가 자유한국당의 조상인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임명된 지 한 달도 못 되어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자는 자존심도 죄버리고 자기를 파멸시킨 정당에 코를 들이밀면서 손을 잡는 비굴한 추태를 부린 것이다. 이로써 파멸의 나락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산송장들과 권력 야욕에 들뜬 정치 매출무들 사이에 더러운 눕거리 야합이 이루어졌다. 자기 하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제 날의 적수들과도 서슴없이 손잡는 철새 정치인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어떠하겠는가는 불보듯 뻔하다. 맨날 불보듯 뻔하다 그래. 이분들 자주 보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불보듯 뻔하다. 뭐 괴뢰 역적 패당대. 남조선 각계층은 자기 이익에 따라 간에 붙었다 섭에 붙었다 하는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에게 등을 돌려댄 지 이미 오래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오늘 민소. 이분들 참 제발 관심 좀 꺼달라고 제가 누누히 제 방송은 안 들으시나봐요. 논평을 하나 쓸까요? 민중의 소리 제발 관심 꺼달라. 민중의 소리는 좀 붙여 써주세요. 제발. 퍼가는 건 좋은데 회사 이름이니까 꼭 붙여 써달라고요. 좀. 네. 오늘도 퍼갔어요. 남조선 언론 민중의 소리 사설인데요. 전해드려보죠. 우리 사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이요. 국민 배신한 대법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입니다. 지난 8월 1일 남조선 언론 민중의 띄어쓰고 소리 좀 붙여 써주세요. 박근혜 집권 시기 양승태 대법원이 감행한 불법 무법의 죄행과 현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에 진심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 글이 실리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7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추출한 410개 문서 파일 중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미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새롭게 공개된 파일은 국민을 새삼 분노케 한다. 한마디로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이라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전방위로 막후교섭을 하며 재판을 가지고 흥정했다. 이러한 헌정질서 문란에 일부 정치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이 광범위하게 동원되었으며 전직 법관이나 학계 인사도 가세했다. 이번 공개된 문건을 보면 국민을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며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 위에 이성적인 법조인을 놓고 자신들의 이해사항을 국민들에게 관철시켜야 한다는 시각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법원 조직을 총동원했다. 언론과 결탁해 유리한 기사를 내도록 했으며 특정인의 기사를 대필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실상 여론조작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을 압박 또는 회유했다. 상고법원의 부정적인 의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에게는 성물을 안겨주는 방안도 고려했다. 여기에는 현직은 물론 전직 법관까지 동원했다.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다.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재판은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재판으로 전락했다. 애초부터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한 법 적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상고심의에서 주혐의인 내란 음모는 무죄로, 보조 혐의인 내란 선동은 유죄로 나오자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한 내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어 헌법재판소 통합집보당 해산 심판에 대해 과감한 정당 해산 결정의 기대 효과로 보수정치 세력과 일부 여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적어 스스로 보수정권의 친이대임을 드러냈다. 박근혜 탄핵이 기정사실화된 2016년 11월에는 대북 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다. 박근혜가 기운이 이를 버리고 새로운 권력의 줄서자는 낯뜨거운 선언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이미 특별조사단에서 문제 삼은 것이다. 물론 이보다 더한 내용이 아직도 법원행정처와 법원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 원장은 아직도 검찰 수사에 미온적이다 못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사법의 독립성이란 국민 신뢰 위에 가능하다. 법원이 범죄와 비위의 치해법권이 아니라는 뜻이다. 틀렸네요. 법원이 범죄와 비위의 치해법권이라는 뜻이 아니다. 국민은 법원의 헌정문란 사법농단에 분노하고 있다. 이제 대법원은 존폐를 걸고 국민을 배신한 과거와 절연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재판거래의 모든 피해자들의 사과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행동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지금 법원 자신이 국민을 배신한 범법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민소. 원고 준비하다가요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들어보세요. 제가 왜 깜짝 놀랐는지 아실 겁니다. 남조선 인터네트 신문 민중의 소리가 얼마 전 기무사령부 개혁, 즉각 해체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정권 시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것은 물론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설은 민간인 사찰 문제로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하였다. 지금 기무사령부의 상층부는 저들의 죄행을 부정하고 그 무슨 진실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횡포와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과 계엄령 검토도 그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상층부의 반성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얼마 전에는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사령부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없다고까지 하였다. 이론자에게 개혁의 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설은 끝으로 기무사령부는 즉시 해체되어야 하며 사령부의 상층부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전에 저희 사설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네. 북한 아나운서가 저리 또박또박 말이에요. 네, 한참 웃었습니다. 제발 청하옵 건데 관심 좀 꺼주세요. 아니면 제호니까 꼭 좀 붙여 써주시고요. 오늘 민소. 기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7년 만에 간판을 교체하는데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창설됩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필요하면 정보부대 하나 만들면 된다고 했었는데요. 어디 돗자리라도 필까요? 네, 네, 잘 됐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그리고 이어서 국방부 브리핑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전면적이고 신속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 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을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로 국군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 신 국군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신 신임 국군 기무사령관은 학군 23기로 특전사령관, 3사단장, 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한 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이며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한 장군입니다.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며 솔선수범과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받고 있는 장군으로서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하여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준비단을 추진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창설 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4개 팀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 자문관으로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설 준비단 예하에는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이렇게 4개 팀을 두게 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 편성, 운영훈련 제정, 인사조치 등을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국군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 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 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폐지령안 및 제정령안은 8월 6일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두 가지 정도만 받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령에는 2급 이상 군무원과 검사, 그다음에 감사 고위공무원이 보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현재 검사가 오는 문제는 인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감사원 쪽에서 올 가능성은 별로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 규정상에는 다 가능하도록 열어두었고 실제 감찰실장이 누가 보임되는가는 인사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기존 기무사령부령에도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석금 장교로 되어 있고 새로 신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도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4단급 제대에 가보면 안보 상담소라고 있는데 그게 기무부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개혁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안방첩 전문 기관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보안방첩부대, 보안사 이런 기존의 이름들은 사용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모든 임무를 포괄할 수 있는 군사안보사령부라는 이름을 개혁위원회에서는 한번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군사안보를 직접 전담하기보다는 좀 지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오늘 0시 5분께 기춘대원군이 출소했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김기춘,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왕 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렸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2심에서 징역 4년 1년이 추가됐죠. 헌법 현재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요. 구속기각 아닌 1년 6개월을 모두 채워서 석방됐습니다.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대법원은 지금 김기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인데요. 아마 판결이 내려지면 또 들어가겠죠. 한 200여 명의 애국 시민들이 기춘대원군을 뜨겁게 맞아줬군요. 현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라를 파탄시킨 그 주범이 바로 김기춘입니다. 그 김기춘을 석방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기춘 석방 절대 안 돼. 김기춘 석방 절대 안 돼. 김기춘은 이 대한민국의 절대 악의추 김기춘 무릎 꿇고 사죄해. 사죄하라고. 김기춘 무릎 꿇고 사죄해. 무릎 꿇고 사죄해. 나이 대한민국 악의추 김기춘 무릎 꿇고 사죄해. 무릎 꿇고 사죄해. 야 입성이 새끼야. 오늘 민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종료합니다. 선조위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침몰 원인으로 내력설과 외력설을 모두 채택했습니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입니다. 정부 고시에 따른 9가지 조건 중에 6개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박 상태도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몰을 지연시켜 줄 수 있는 수밀구역의 수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는 출항해서는 안 됐던 배라는 것이 저희 내인설의 결론입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26분경에 맹골 수도로 진입하면서 수동 조타로 바꾸었고 8시 48분 57초경에 세월호 타기에 솔레노이드 밸브에 부착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타를 쓰는데 타가 이렇게 쇠로 된 무거운 중량물이기 때문에 유압을 이용해서 타를 쓰게 되는데 솔레노이드 밸브는 그러한 유압의 흐름을 막거나 흐르게 하는 그런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포착이 되니까
한번 작용했던 유압이 멈추질 못하고 계속 유압을 작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타가 당시 조타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우전타였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 추정하기로는 당시 조타수는 우연적으로 5도만 썼는데 저희가 AIS 항적을 점검해 보니까 타가 대략 20도 이상, 그러니까 4배 이상 우전타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성이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바로 20도로 왼쪽으로 기우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선박이 20도 행경사가 되자 그때부터는 화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는 급속하게 45도까지 기울었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45도 기울면 배는 더 이상 바로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개시해야 됩니다. 세월호가 45도 기운 다음에 해수가 통풍구를 통해서 선내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해수는 핀 안전기실로 들어갔다가 핀 안전기실과 기관실 사이에 맨홀, 밀려진 맨홀로 계속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일 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한 기관 장비구역 전체를 침수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는 전복되었다 하는 것이 레인설의 결론입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할까요? 네, 휴가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대요. 아침에 거의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지하철 인구를 보니까요. 왜 우리는 7월 말 8월 초에 꼭 휴가를 가야 하는 건가 말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그때 쉬니까요. 네. 그러면서 엄마들한테 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말만 하면 뭐하나요? 바가지는 고스란히 다시 엄마들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이런 단순한 것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단 말이에요. 요즘은 돌 넘으면 맞벌이 한다고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애들이. 최소 7년은 고스란히 이 생활을 반복해야 됩니다. 왜 개선하려 하지 않을까요? 왜 전국 어린이집은 7월 말 8월 초에 일괄 쉬는 걸까요? 모든 시계가 거기 맞춰 돌아가는데 말이죠. 이 현상만 풀어도 극성수기 정체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요, 대한민국 모든 애들 키우시는 아빠 엄마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